있는 사람에선 다 저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새로운 그 공간으로 창출되신 겁니다. 커피집이 하도 많이 늘어나니까 바리스타가 많이 생겨나는. 이 공간은 그냥 여성 발전센터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여성 인력 배출은 5배나 더 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거를 완전히 배우려면은 네. 얼마 동안이나 이거를 해야 돼. 얼마 동안이나 이건 해야 돼요? 2급 자격증 따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2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나선으로 원인을 심었어요. 너무 크지 않게 운전만 할게. 안으로 다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서 한 잔 받으시죠. 여기 38 세계 여성의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해서. 드세요. 저도 맛을. 와 맛있다. 향 맞는데요? 저희 당의 구원투수이신 그리고 저희 당을 지금 의 활력을 마음껏 불어넣고 계시는 김종인 당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남녀 평등을 갖다 부르짖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공약 총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수 조각단장님과 또 우리 서영교 의원님, 남인선 의원님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여성이 각 분야에 활동하는 그런 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퀄리티 잡이라고 해서 지식을 요하는 이런 분야에는 여성의 진출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데 판사들의 숫자, 검찰청, 예를 들어서 언론 이런 게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진출에 굉장히 활발하고 남자가 오히려 밀릴 지경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를 선별해서 더 우선권을 줘서 뽑아야 한다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을 전제로 한 직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점적으로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서 남성들이 도전을 여성들로부터 받는 직종이 어디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왜 정치 쪽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크게 진출을 갖다 못하느냐 하는 관심사인데 대략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정치에 진출을 좀 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여성들에게 공천도 30% 이상은 여성의 공천을 지역구에서 해야 되고 또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참 우리 당의 경우에는 60%를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직장에서 이 여성과 남성의 임금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그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상 육체노동을 하는 그러한 직업에서는 아직도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건 생태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점점 그런 힘을 요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이제는 손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직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직업 개념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서 최근에는 여자가 뭐 대형 중기도 움직일 수 있고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왜 다른 나라는 잘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디느냐. 이게 이제 정당들이 참 표를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여성의 표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럼 무슨 공약을 해야지 여성들이 표를 갖다 많이 줄 것이냐 하는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다 안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성의 권익이 점차 늘어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3일 날 생겨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이용섭 공약단장께서 마련하신 이 여성 문제에 관한 공약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권리를 더 현재보다는 낮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집중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약은 내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뭐냐면은 의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4월 13일 이 총선을 맞이해서 많은 여성들을 동원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석 씨 정말 가장 크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총선 정책 단장님을 맡고 계신 이용섭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내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 일정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대부분 여성이고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도 여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성이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도 여성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아직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또 각종 이혼과 폭력으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이 지났지만 성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년 세계 경제 포럼 WEF가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성격차 지수를 보면 한국은 115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145개 145개 국가 그중에서 115번째 순위로 아주 낮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여성 고용률도 54.9%로 OECD 평균 고용률 58%보다 많이 낮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는 남녀 간의 36.7%로 OECD 평균 15.5%보다도 2배 이상 격차가 커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감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경제도 발전하고 성장 잠재력도 확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서 현재 36%대에서 OECD 15%대까지 점진적으로 줄여가려고 생각을 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배우자 출산 육아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올 통상
40%에서 1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00%까지 올릴 것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다른 당의 공약과 다른 점은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가능한 공약만을 내걸고 내건 공약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화이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남인순 TF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석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100만 여성 당원의 대표입니다. 서영교 전국 여성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와, 정말. 안녕하세요. 최초의 선출직 여성위원장 서영교입니다. 지지는 70%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더불어 일해요. 더불어 지켜요. 더불어 돌봐요. 더불어 나눠요. 이 네 마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 여성들을 위해서 더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 말씀처럼 말하고 지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나 몰라 하시고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님 모시고 이용섭 의원님 그리고 남윤인순 의원님과 함께 우리 여성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여성들을 대변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불어 지켜요 중에 안전한 환경, 평화, 혐오, 폭력 근절. 아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골목길. 아기가 공부방 가는데 한 남자가 검은 봉지에 황산을 넣고 아이에게 뿌렸습니다. 황산 테러 당한 아기 태환입니다. TV에 태환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15년을 울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나는 국회의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끝내는 태환이법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파이팅! 공소시효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 없애듯이 힘들고 어려운 아기들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 지키고 그러면서 같이 나눠 일하고 같이 돌보고 같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저희가 더 크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성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평생 사실 여성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성운동에 전념해 오셨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국회 성평등 포럼을 열어서 꾸준하게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우리 여성위원회 여성성평등 TF 위원장을 맡아서 고생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 총선 정책공약단 불평등 해소 본부장님이십니다. 남인순 의원님 여러분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성평등 여성 공약 준비를 그동안 해왔던 국회의원 안인순입니다. 예, 앞에서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과 저성장의 해법이 왜 성평등인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시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출산과 경제 불황의 탈출구 바로 적극적인 성평등에 있다. 이거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나 비정규직만 만드는 고용불안, 낮은 임금, 또 첨단을 달리는 그런 몰래 카메라, 범죄, 끝없는 여성 혐오와 폭력,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성들이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여성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돌보고 더불어 지키고 더불어 나누는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바로 성평등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준비를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TF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냥 뭐 주먹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1차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지난 5년간의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한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 총선에 비해서 여성과 관련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 관련한 언급이 엄청나게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성 혐오와 폭력에 관한 주체적인 저항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과 보육에 관한 현 정부 공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경력 단절,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해소가 여성들의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 등 남녀 격차 해소,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노동이 굉장히 늘어났죠. 돌봄 노동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세 번째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여성 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성주류화 도구의 내실화,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거는 사실은 4대 비전과 81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9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주요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별 임금 격차를 함께 더불어 일해요에서인데요. 성별 임금 격차를 36%에서 OECD 평균 15%까지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가사 근로자들이 너무나 저임금입니다. 이 저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임금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 해법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확대나 처우 개선인데요. 이걸 위해서는 특히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고용 안정성과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을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 남녀가 함께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빠에게 돌봄 권리를, 그러기 위해서는 칼퇴근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 일해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더불어 돌봐요. 그거는 정말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국가 책임 보육을 이행하지 않아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거의 90%가 여성들이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에 대한 여성 노인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가나 소득, 건강에 관련한 여성 노인 지원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비전 세 번째는 더불어 지켜요인데요.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와 스토킹,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라넷이라든가 이런 사건들로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을 하고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을 해서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작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비전 네 번째로 더불어 나눠요입니다. 여덟 번째 들어가는 건데요. 남녀 동행을 위한 남녀 동수의 실행입니다.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차 지수가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 특히 정치 분야, 행정 분야 이런 부분에서의
남녀노소 실효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너무나 여성 혐오 현상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과 인권 교육을 모든 교과목이라든가 성인 교육에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남희진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김종인 화이팅!